전력용 반도체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368페이지, 페이지 368, 챕터 7, Bipolar Junction Transistor, 우리가 흔히 BJT라 그러죠. 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지난 한 50년간의 역사를 볼 적에 모스 디바이스, 모스 FET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되어 온 하나의 트랜지스터 제조에 있어서의 경쟁 관계에 있는 큰 중요한 디바이스입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그것 자체로서 상당히 큰 그 current driving capability, 전류 구동 능력이라고 그러죠. 전류 구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류 구동 능력, 우리가 current driving capabili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용 반도체 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자이고, BJT를 모스 FET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모스 FET가 지니는 빠른 스위칭 특성과 그 다음에 BJT가 가지고 있는 전류 구동 능력을 이렇게 머지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BJT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일할 반도체 인더스트리, 특히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분야에 있어서 디바이스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생 효과, 우리가 흔히 패러시틱 이펙트라고 불러죠. 패러시틱 이펙트를 이해하고 이러한 패러시틱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할 중요한 부분이 BJT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장 부분은 잘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BJT에 대한 그 오퍼레이션 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이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PN 정션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한 다음에 이어서 BJT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배웠던 이 다이오드다.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편의상 오늘은 PN 접합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NP 접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편의상 강의의 흐름을 위해서 NP 다이오드, N형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을 P형에 뒀어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이 N형과 P형의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이, N형 실리콘의 경우에 포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 이렇게 있고, P형 실리콘의 경우에는 포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포미 에너지 레벨 EF가 될 거고, 이게 컨덕션 밴드 엣지, 이게 밸런스 밴드 엣지 이렇게 되죠. 따로 띄어놨을 적에 평형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포미 레벨이 가지런히 놓여야 되는 거죠. 포미 레벨이 이렇게 될 것이고, 컨덕션 밴드와 포미 레벨 사이의 간격, 여기에 간격, 그다음 밴드 갭,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조건 하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컨덕션 밴드 엣지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고, 밸런스 밴드 엣지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래야 요 간격을 유지하고 요 간격을 유지를 할 테니까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고 P 쪽에는 밸런스 밴드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형과 P형이 만나는 접합 부위에는 자연스럽게 컨덕션 밴드 엣지가 이렇게 해서 이어질 것이고 밸런스 밴드 엣지도 이렇게 해서 이어질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밴드 갭의 중앙을 지나는 인트린직 포밀 레벨의 모습은 이렇게 되죠. 여기를 EI라 그러고 여기를 우리가 밸런스 밴드 EV라고 될 거고 여기를 EC라고 부르겠죠. 그죠? 다 배웠어요. 이미.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의 쉐이프와 여기의 쉐이프와 여기 쉐이프가 다 같아야 되죠. 모습이. 이게 똑같은 쉐입입니다. 그림은 좀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되든 간에 자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를 N형과 P형이 만나는 접합 부위라고 그랬죠. 접합 부위. 그래, 접합 부위라 그랬어요. 이 접합 부위에 뭐가 생겨요?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요. 전기가 생긴다 그랬어요. 전위차가 생겨요. 그죠?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요. 그죠? 뭐가 암시하고 있어요? EC에 대한 그레디언트 혹은 EI에 대한 그레디언트 혹은 EV에 대한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존재를 0이 아닌 값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컨덕션 밴드 엣지나 혹은 인트린직 포밀 레벨이나 밸런스 밴드가 X에 대한 미분값 그레디언트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랬죠. 뭐 더 쉬운 말로 해서 뭐가 생겨요? 전위차가 생기는 거죠. 전위차가 생겨요.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N형 실리콘과 P형 실리콘을 그냥 접합시켜 놨더니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전위차가 생겨요. 전위차가. 그래서 이런 전위차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빌트인 전위차.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서 어플라이해서 만들어진 전위차가 아니고 내가 인가해서 만들어진 전위가 아니고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빌트인 전위차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이 NP 다이오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접합만 했을 뿐입니다. 무슨 상태에 있어요? 폐형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폐형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폐형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가만 내버려 두는데 여기 전류가 흐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류 흐르지 않아요? 절대 흐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 J가 0이란 커런트 덴시티가 0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지금 왼쪽에 N형 실리콘을 만들었고 오른쪽에 P형 실리콘을 만들었기 때문에 N형 실리콘은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렉트론이죠.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존재를 해요. N형 실리콘이니까 전자가 많은 실리콘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존재해요. 반면에 밸런스 밴드의 전공은 뭐 조금밖에 없어요. 그죠? 얼마밖에 없어요. 또 P형 실리콘의 경우에는 여기에 밸런스 밴드의 전공이 무지막지하게 많죠. P형 실리콘이니까 맞아요? 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컨덕션 밴드 엣지에는 전자가 뭐 거의 없어요. 왜? P형이니까. P형 실리콘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전자가 무지 많고 오른쪽에 전자가 별로 없으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을 해도 넘어가려는 확산 플럭스가 있죠? 확산 플럭스.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는 디퓨전 플럭스라는 게 존재를 해요. 디퓨전. 일렉트론 디퓨전 플럭스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넘어가려는. 그런데 이 디퓨전 플럭스를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P형 실리콘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들. 별로 숫자는 많지 않지만 가물에 콩 나듯이 적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지만 서멀리 생성이 되긴 하니까 이게 생성되는 이 일렉트론들이 언덕을 따라 굴러 떨어지는 전류. 이런 전류는 뭐라고 불러요?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그러죠. 그죠? 굴러 떨어지는 전류.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일렉트론 디퓨전 디퓨전이 아니라 드리프트죠. 쏘리. 디퓨전이 아니고 드리프트 플럭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렉트론의 디퓨전 플럭스와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플럭스가 크기가 같아가지고 서로 맞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J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맞서고 있어서 일렉트론의 디퓨전 플럭스와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플럭스가 서로 맞서서 반대 방향을 향해서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커런트는 제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홀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홀이 상대적으로 많은 P형에서 N형을 향해서 무슨 플럭스가 있을까요? 홀에 디퓨전 플럭스가 있겠죠. 그죠? 홀에 디퓨전 플럭스가 있어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향해서. 그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향해 홀의 디퓨전 플럭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N형에서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나오는 이 홀들이 서멀리 생성되는 홀들이 이 언덕을 이제 굴러 내려가는 플럭스가 있죠. 이게 뭐예요? 홀의 드리프트 플럭스죠. 홀의 드리프트 플럭스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플럭스. 뭐예요? 홀의 드리프트 플럭스예요. 그래서 이 홀의 드리프트 플럭스와 디퓨전 플럭스가 맞서면서 JP가 또 제로죠. JN이 제로. JP도 제로, JN도 제로. 따라서 뭐가 돼요? J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이 제로가 돼서 제로가 된다. 그걸 우리가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불렀었어요. 열각적으로. 이게 평형일적의 PN 다이오드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전이차가 생기는 거예요. 전이차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forward bias 전압을 인가를 했다. 그죠? 그게 뭔가 하면 NP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으면 NP 다이오드에다 여기다가 네거티브 전압을 걸고 여기다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면 우리가 forward bias를 걸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돼요?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이 N쪽에 네거티브 전압을 걸었으니까 포밀 레벨을 끌고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포밀 레벨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포밀 레벨이 이렇게 돼요. 걸어준 전압만큼. 이 간격이 뭐예요? 여러분이 걸어준 전압만큼. forward bias를 걸어준 만큼.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다시 여러분이 밴드 다이그램을 그리면 왼쪽이 N형이니까 요거보다 요만큼 위에 N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P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까 그랬던 대로 이 간격, 요 간격, 요 간격, 이 간격은 다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에너지 밴드 갭 1.1 일렉트론 볼트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도핑을 내가 바꾼 게 아니니까 이거 그대로 다 유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컨덕션 밴드 엣지와 밸런스 밴드 엣지를 이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으면 이렇게 돼요. 그림이 자꾸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 그림과 여러분이 본 요 그림과 지금 이 그림과 뭐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아하, 내가 걸어준 순방향 전압 때문에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 지금 N 영역과 P 영역 사이에 이게 뭐죠? 전이차죠? 전이차예요. 포텐셜. 아, 전이차가
낮아졌구나. 이렇게 높았던 놈이 전이차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죠? 원래 빌트인 포텐셜보다 내가 걸어준 전압, 포워드 전압으로 인해서 이 전이차를 낮췄어요. 그렇게 되면 전이차가 낮아지면 자, 이 N 영역에서 많은 N 영역의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얘네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디퓨전 플럭스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쪽 오른쪽에는 전자가 별로 없으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디퓨전을 해서 건너가려고 그럴 텐데 이 플럭스의 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일렉트론 디퓨전 플럭스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증가해요. 맞죠? 증가해요. 전이차가 낮아지니까. 선생님이 늘 이 강의할 적에 설명하는 거 트로이 성벽이 있어요. 성벽을 넘어가려는 군사들 이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면 그 넘어갈 수 있는 그 플럭스의 양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지수함수적으로. 그래서 이 양이 지수함수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반면에 이것을 막고 있던 이 일렉트론의 디퓨전 플럭스를 막고 있던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플럭스. 이게 뭐였더라? P형 실리콘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간물에 콩 나듯이 서멀리 생성이 되면 얘가 언덕을 따라서 그대로 떨어지는 성분이죠. 언덕이 있기에 떨어지는 거죠. 굴러 떨어지는. 이게 일렉트론의 뭐예요? 드리프트 플럭스였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서로 맞서고 있었는데 이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 이거에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온도에 의해서 주어진 300도 K에서 서멀리 생성될 수 있는 전자계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덕이 비록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이 떨어지는 전자의 개수가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리프트 성분, 언덕을 굴러 떨어지는 P형 실리콘의 컨덕션 밴드 엣지에 서멀리 생성된 전자가 언덕을 굴러 떨어지는 드리프트 플럭스는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변함이 그다지 없어요. 따라서 일렉트론 디퓨전 플럭스가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했는데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넘어오는 플럭스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반대 방향의 플럭스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 차이만큼의 커런트가 흐르게 되죠. 이게 PN 다이오드, NP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순방향 전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순방향 전류는 걸어준 전압에 여러분 기억하죠? 걸어준 전압에 흐르는 전류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이 장벽을 넘어오는 일렉트론의 플럭스의 양이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장벽의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지수함수적으로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맞죠?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해요. 똑같은 이론이 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P형 실리콘의 머저리티 캐리어인 여기에는 전공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전공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걸어준 만큼 여기에 포텐셜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으니까 역시 이 전공들의 디퓨전 플럭스가 얘가 확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공들의 디퓨전 호울의 디퓨전 플럭스가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N형 실리콘에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 나타나는 일렉트론들 우리 언덕을 떨어지는 이 레이트는 이 플럭스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왜 그래? 어차피 이 떨어지는 플럭스는
이 일렉트론의 개수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얘는 온도에 의해서 thermally generate 되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언덕이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홀의 디퓨전 증가에 의해서 홀에 의한 디퓨전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 성분과 홀의 디퓨전 커런트 성분 두 개를 합친 성분이 이런 익스포넨셜 하는 증가하는 이런 펑션을 그린다. 이게 NP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적에 커런트 메커니즘이죠. 다 기억나죠? 한편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다. 그러면 커런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BJT에서 자연스럽게 넘어올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려서 잘 들으세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지금 PN 다이오드가 있으면 NP 다이오드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걸어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포밀 레벨을 오히려 N형 쪽에 포밀 레벨을 놔두고 P형 쪽에 포밀 레벨을 더 올려준 거죠. 걸어준 만큼 QVR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준 만큼 더 걸어준 거예요. 만약에 VR을 걸었으면 여기다 VF를 걸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좁으니까 지워야겠네요. 여기가 밸런스 밴드 너무 스페이스가 좁아서 이 정도만 그려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컨덕션 밴드 엣지가 되고 여기가 포밀 레벨이 되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가 되고 요거와 요거 사이에 요게 걸어준 전압 QVR이죠. 맞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 여기 포텐셜 디퍼런스가 원래 순방향 아니 원래 평형일 때 포텐셜 디퍼런스가 이러던 것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줌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장벽의 높이가 높아졌죠. 얼마만큼? 걸어준 전압만큼 더 높아졌어요. 장벽의 높이가. 그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장벽의 높이가 증가하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벽의 높이가 이가 감소한 거죠. 그죠? 장벽의 높이가 증가를 하니까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디퓨전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높아지니까 얘 디퓨전 플럭스가 확 줄어버리죠. 이게. 올라가지 못하죠. 줄어도 어떻게 줄어요? 익스포넨셜이 줄죠. 네? 여러분 익스포넨셜 함수 알죠?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전압.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함수가 여기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혹 줍니다. 퍽퍽 줄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걸어준 전압이 뭐 KT분의 QV 그러면은 0. KT는 300도 K에서 여기가 분모가 0.026이잖아요. 0.026 여기가 걸어준 전압인데 0.026에 뭐 한 2배, 3배, 4배가 되면 익스포넨셜 뭐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의 이 플럭스가 그냥 자지러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트로이 군사들, 트로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적군들이 침공을 해 왔는데 이 트로이 성벽이 낮아졌다. 그러면 이 적군의 공세의 수위는 익스포넨셜이 확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트로이 성벽의 높이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 침공하려는 그 적군의 공격력이
익스포넨셜리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엄청 높아졌다. 그럼 도저히 넘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벽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디퓨전 플럭스가 아무리 적군의 숫자가 많더라도 이 디퓨전에 해서 넘어오려는 이 플럭스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상황이 이해되겠어요? 성벽의 높이를 점점 올린다 그랬어요. 성벽의 높이를 높여요. 뭘 통해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통해서. 한편 P형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는 여전히 300도 K에서 뭐 소량이지만 thermally generate가 돼요. 300도 K에서. 그러니까 얘는 반대 언덕이 보이니까 그냥 굴러 떨어지는 이 드리프트 커런트죠. 드리프트 커런트. 얘는 여전히 성벽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얘는 생겨서 굴러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평형일적에는 두 개의 성분이 맞서고 있다가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확 늘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디퓨전 커런트가 득세를 하니까 큰 전류가 순방향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은 성벽이 높아지니까 이 디퓨전 커런트가 다 자제러져서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요거만 남게 되죠. P형에서 N형으로 거꾸로 떨어지는 일렉트론 커런트. 마찬가지로 N형에서 P형으로 가물에 콩 나듯이 전공이 만들어지면 이 전공이 굴러 떨어지는 전류. 요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장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컴포넌트는 사실상 성벽이 일단 높아지기 시작하면 걸어준 전압에 관계없이 성벽이 한번 높아져가지고 병사들이 넘어오려는 플럭스가 죽어버리면 전공들이 넘어오려는 플럭스가 죽어버리면 이 디퓨전 플럭스에 의한 어떤 의존성, 디펜던스가 없고 오로지 thermally generate 되는 이 일렉트론, thermally generate 되는 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걸어준 전압에 무관하게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그 전류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reverse saturation current, 역방향 포화 전류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죠 다? 역방향 포화 전류 이렇게 불렀어요. 왜? 역방향 포화 전류는 걸어준 전압에 관계없어요. thermally 300도 K에서 200도 K에서 ambient temperature가 몇 도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전자의 양과 전공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일단 이것들이 생성이 되면 언덕을 따라 그냥 굴러 떨어지는 전류이기 때문에 뭐 장벽의 높이가 높든 낮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존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역방향 전압을 10V를 걸든 20V를 걸든 30V를 걸든 40V를 걸든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지 않은 한 일정한 전류, 역방향 포화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배웠던 PN 접합에 대한 이론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에서 지금 이런 NP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끊어서 암페어미터로 읽어보면 걸어준 여기 전압 V에 대해서 커런트 I를 측정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죠?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이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역방향 포화 전류가 흘러요. 이게 역방향 포화 전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everse saturation current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어 가지고 300도 K에서 저걸 측정을 암페어미터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역방향 포화 전류가 흐를 겁니다. PN 다이오드에. 이 상황에서 여기서 해서 ambient temperature를 T, 온도 T 온풍기를 틀어가지고 온도를 슉 올렸어요. 방안을 300도 K에서 400도 K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측정하는 이 측정되는 전류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앰비언트 템퍼러처가 증가하게 되면 열적으로 생성되는 여기 열적으로 생성되는 전자의 개수와 P타입에서 여기 P타입에서 생성되는 전자의 개수와 N타입에서 생성되는 전공의 개수가 300도 K에서 400도 K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이 언덕을 굴러 떨어지는 드리프트 성분,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전류를 전압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게 300도 K에서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라면 400도 K에서는 얘가 이만한 전류가 흐를 것이고 500도 K에서는 이런 전류가 흐르고 600도 K에서는 이런 전류가 흐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T1, T2, T3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as T가 올라감에 따라서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도 같이 올라갈래요. 그래서 이런 커브를 보일 겁니다. 동의합니까? 그럴 것 같으죠? 또 다른 과학자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오케이. PN 접합 다이오드에다가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놓고 커런트 측정을 여전히 해요. 여기다가 이 사람은 빛을 쪼였어요. Hν 쪼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 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물론 파장은 실리콘의 밴드갭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인가함으로써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를 컨덕션 밴드로 역이시킬 수 있는 단파장의 빛이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 빛을 쪼이게 되면 포톤이 에너지를 줘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기 때문에 역시 이 그림에서 일렉트론의 개수와 홀의 개수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세기 파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의 세기는 뭐죠? 파워죠. 파워. 우리가 얘기하는 와트죠. 와트. 얼마나 강한 빛을 쪼있냐. 와트. 빛의 세기가 크다. 단위 면적당 포톤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단위 면적당
포톤의 개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함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와 인가된 전압 사이의 관계는 여기 걸어준 전압에는 무관하게 이런 전류가 흐르다가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르다가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또 증가하고 그래서 Hν1, Hν의 빛의 빛의 세기를 증가하면서 파워를 증가하면서 파워가 와트 수가 P1, P2, P3, P4 파워를 증가함에 따라서 as 파워를 증가하면 IS가 또 증가하는 이런 실험을 우리가 함으로써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되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다 하나같이 리버스 세츄레이션, 리버스 바이어스로 걸어놓은 NP 다이오드의 열적으로 생성되는 일렉트론과 열적으로 생성되는 홀의 개수를 내가 조절을 해서 증가시켜 가지고 이 언덕을 따라 굴러 떨어지는 역방향 포화 전류 성분의 크기를 내가 임의로 제어하는 조절하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한 거죠. 하나는 온도를 통해서, 하나는 빛 포톤의 개수를 통해 가지고. 그죠? 오케이. 이 BJT, 7장의 BJT를 발명한 윌리엄 샤클리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케이,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로 걸어놓은 NP 다이오드의 여기 일렉트론과 홀의 개수를 내가 제어하면 되니까, 아하,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여기 지금 NP 다이오드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데 이 앞에다가 P를 하나 더 붙이자. 그래가지고 너 원래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 걸어놓지 않았냐? 이게 지금 원래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NP 다이오드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P를 하나 더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다 P를 하나 더 붙인 다음에 PN 다이오드에다가 여기다가 순방향 전압을 인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순방향 전압, 여기는 원래대로 역방향 전압. 걸어놓고 이 PN 다이오드 사이에 흐르는 전류, 지금 여기를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전류 I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P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여기 PN 다이오드에다가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아까 우리 여기서 배운 대로 여기다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 P에서 N을 향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홀의 인젝션이 일어나죠. 그죠?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P 영역에서 어번던트한, 무지무지하게 많은, P 영역에서 무지무지 많은 전공이 N 영역을 향해서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공격 앞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P에서 N으로 뭐가 넘어와요? P에서 N으로 전공이 주입되죠. P에서 N으로. 이 원리에 의해서. 전공들이 N 영역으로 막 넘어오죠. 이렇게.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순방향 전압을 걸었으니까. 그죠? 이 전공들이 N을 향해서 막 넘어와요. 그럼 이 넘어온 전공들을 여기 지금
다시 또 P가 있는 거잖아요. P. 이 넘어온 전공을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넘어온 전공을 없애지 말고 잘 데리고 있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로 전압이 인가된 NP 다이오드의 접합까지 정션까지 잘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NP 다이오드에 있는 포텐셜 베리어에 그냥 굴러떨어지는 전류잖아요. 굴러떨어지는 전류니까 굴러떨어지는 전류의 양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밴 다이그램을 그려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NP 다이오드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에너지 밴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N 영역이 포밀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좀 크게 그리겠어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거르게 되면은 지금 이 그림이니까 잘 생각하고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거니 생각하지 말고 이게 N형이니까 컨덕션 밴드가 여기 있고 밸런스 밴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P형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NP 다이오드의 컨덕션 밴드 엣지 모양, 밸런스 밴드 엣지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이게 N형 실리콘의 소수 캐리어인 전공이 굴러떨어지는 전류죠. 맞아요? 굴러떨어지는 전류. 이게 지금 I예요. I.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이게 I예요. I. 여기 I죠. 오케이? I. 물론 여기 있는 전자가 떨어지는 전류도 I죠. 두 개를 합친 거죠. 두 개를 합친 이거와 이거를 합친 거죠. 근데 지금 윌리엄 샤클리가 발명한 이 그 생각의 저변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여기다가 P를 하나 더 만들자. 근데 이 PN 다이오드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을 걸자.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을 걸었으니까 이 N에 비해서 여기에 포밀 레벨을 밑에다 그린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P형이니까 이렇게 되고 N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밴드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고 밴드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P형, 여기가 N형, 이게 P형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를 갖다 우리가 2m 여기를 베이스, 여기를 컬렉터라고 부르는데 잘 보세요. P형 실리콘의 이 2m와 N형 실리콘의 이 베이스 사이에 이 베리어의 하이트가 장벽의 높이가 여기다 순방향 전압을 걸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낮아졌어요. 이 장벽이 낮아졌어요. 이 P형 실리콘에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뭐죠? 전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전공이 무지하게 많아요. 전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장벽의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전공들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을 이기고
건너가요 이렇게. 그죠? 건너갈 거라고. 전공들이 건너가요. 무슨 힘으로? 장벽이 순방향,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 장벽이 순방향, 띄어쓰기가 좀 이상하네. 순방향 전압이 장벽이 barrier height라고 그러죠 우리가. barrier height. 장벽이 순방향 전압이 인가됨에 따라서 낮아짐에 따라 diffusion 플럭스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많은 전공들이 샥 하고 넘어오는 거죠. 용어로 쓴다면 어디로 넘어오고 있어요? 베이스로 넘어오는 거죠. 베이스로 넘어와요. 이게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그러면 넘어온 이 전공들을 여기는 어디? 베이스에서 죽이지 말고, 얘를 죽이지 말고 잘 데리고 여기까지 와요.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스스로 올 거예요. 왜? 여기는 전공이 많고 여기는 전공이 적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쪽을 향해서 확산의 힘으로 갑니다. 확산의 힘으로.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일단 넘어오면 확산의 힘으로 이게 다 건너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벼랑 끝까지 온 이 전공들은 이제 벼랑을 끝에 오게 되면 벼랑을 보고 벼랑을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디퓨전을 통해서 온 전공을 죽이지 않고 그냥 벼랑을 떨어뜨리게 되면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흐르는 전류와 걸어준 전압, 이 전압은 여기 전압이에요. 사이의 관계가 원래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이런 역방향 전류가 흐르던 것이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여기 2m와 베이스에 걸어준 전압의 크기가 얼마냐? VEB1, VEB2, VEB3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많이 던져줄 거고 많이 던져준 전공을 잘 가지고 와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전류가 바로 이 커런트니까 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여기를 우리가 VCB라고 그러죠. VCB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 IC 컬렉터 전류를 내가 얼마든지 뭐 가지고 2m하고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윌리엄 샤클리가 발명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입니다. 됐어요? 됐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 PN 다이오드에다가 역방향 전압을 그냥 걸어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P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여기다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이 N 여기 N 여기 베이스라고 부르는 이 N의 마이너리티 캐리인 전공의 개수를 전공을 여기서 던져서 계속 부지런히 서플라이 해주면 얘를 이 벼랑 끝까지 가지고 가서 그냥 떨어뜨리는 전류죠. 떨어뜨리는 전류. 이게 컬렉터 전류입니다. 컬렉터 전류는 물론 이거와 이거의 합이죠. 이거와 이거의 합인데
지금 이 PNP 바이폴라의 경우에 이 컬렉터 전류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이거의 크기는 뭐 미미하니까. thermally generate 되는 일렉트론. 얘는 뭐예요? thermally generate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미터로부터 공급받는 전공이죠. 그러니까 이 커런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이제는 이걸 무시하고 이거의 양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컬렉터 전류가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제어되는, 또 회로적으로 얘기하면 출력단의 전류가 입력단의 전압에 의해서 제어되는 3터미널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3단자망이 되는 거죠. 3단자 3터미널 디바이스 소자가 되는 거죠. 이게 윌리엄 샤클리가 1950년대에 발명한 BJT의 동작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하, good bipolar, good BJT가 뭐냐? good BJT 1번 뭐예요?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주입한 우리가 인젝션 했다 그래요. 인젝션 주입한 홀을 중간에서, 어디서? 베이스에서, 중간 베이스에서 손실 없이 어디까지? 컬렉터와 베이스 접합까지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중간에 2m에서 베이스로 열심히 호흡을 이렇게 인젝션 시켜줬어요. 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여기 도달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말짱 꽝이죠. 바이폴라 액션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전공이 P에서 N으로 장벽의 높이가 낮아져 가지고 디퓨전의 힘으로 넘어오게 되면, N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트로이 장벽을 넘고 트로이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 여긴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N형, 이게 N타입 실리콘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가 있어요? 전자들이 여기 있어요. 전자들이. 그러니까 넘어온 전공들은 여기 있는 전자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결합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재결합. 성벽을 넘어 들어갔더니 여기에 전자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 넘어온 전공들은 재결합을 하게 되겠죠. 넘어온 전공이 성공적으로 컬렉터 접합까지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됩니다. 리컴비네이션이.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또 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지금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뭔가면, 이미터하고 베이스, 여기를 우리가 이미터라고 부른다 그러고 여기를 베이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내가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사실은 전공 P 영역에서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공을 N 영역으로 디퓨전 플럭스를 증가시켜서 주입을 시키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언급을 일부러 안 했는데 사실은 뭐가 숨어 있어요? 이야기가 N 영역에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렉트론들, 그리지는 않았지만 일렉트론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A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장벽도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얘네들도 일로 거꾸로 주입이 됩니다. 맞아요? 얘네들도 여기 무지무지 많은 일렉트론도 일로 주입이 될 거라고요. P 영역으로. 이걸 갖다가 일렉트론의 백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의 백 인젝션. 순방향 전압을 인가시키면 거꾸로 베이스에서 2m로 백 인젝션, 역주입된다 그러죠. 되는
이번엔 뭐 누구의? 전자의 양은 전자는 사실상 BJT의 오퍼레이션과는 무관하다. 동작이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전공을 던져서 전공을 받아가지고 일로 떨어뜨리는 게 우리의 바이폴라의 목표인데 PN 다이오드에다 순방향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이런 홀의 인젝션도 일어나지만 simultaneously 일렉트론의 백 인젝션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렉트론의 백 인젝션은 사실 BJT의 동작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동작이죠. 그래서 이 엉뚱한 동작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동작을 하면서 파워를 소모하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백 인젝션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순방향의 인젝션만 하면 바람직하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터디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굿 바이폴라가 뭔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시모스 라이치업 같은 거 이야기할 적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라이치업이 왜 일어나요? PNP 바이폴라와 NPN 바이폴라가 lateral NPN과 vertical PNP가 서로 엮여가지고 기판에 흐르는 전류가 흘러서 로직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lateral PNP와 vertical PNP가 작동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굿 바이폴라가 아니라 bad 바이폴라로 만들면 되는 거죠. bad 바이폴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동작을 우리가 하게끔 만들면 bad 바이폴라가 되니까 레치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